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비트코인의 모멘텀도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상승의 국면을 보이다가 이후에 하락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기점으로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거시경제 지표는 비제조업과 서비스 관련된 지표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집계한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입니다. 자, 이 지수 결과 한번 살펴보시면은 50.1로 집계가 됐는데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0.1이라고 하는 수치 자체가 50을 넘기면서 확장세는 유지를 했지만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을 경계로 해서 50보다 높으면은 확장 국면, 그리고 50보다 낮으면은 위축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 딱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표가 발표되면서 함께 발표된 하위 지표 중에서 비제조 물가 지수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9.9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2022년 10월에 70.7을 기록한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즉 원자재와 서비스 투입 비용 전반에서 가격 상승의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발표된 지표로만 봤을 때는 경기는 위축되고 있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세그플레이션 시그널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전체적으로 조정 국면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를 더 자극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 인사를 이번 주말까지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 연준 의장도 곧 발표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후보는 4명으로 압축이 되었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제외가 됐는데 캐빈이 2명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케빈 애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이 두 사람이 유력한 후보로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어제 발표된 지표로 봤을 때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2.4%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흐름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3거래일 연속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는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일어났고 상당히 큰 물량들이 하루 동안에 순유출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순유출에서 블랙락 상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그리고 현물 ETF 흐름을 주도했던 것이 블랙락이었는데 블랙락 현물 ETF에서 유의미하게 순유출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시그널은 약세를, 중장기적인 시그널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글래스노드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모멘텀 지표를 공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모멘텀이 현물, 선물, 옵션, 그리고 ETF 시장 전반에서 둔화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최근에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가파른 매수세가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 지표 한번 보시면은 순식간에 뚝 떨어지면서 주요 변곡점 하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매도자들의 소진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추가로 매도할 물량이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는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바로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그보다는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멘텀이 약화되다 보니까요. 지금 일시적으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작은 악재가 나타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시장의 매도 압력은 줄어들었지만 매수 동력도 같이 약해졌기 때문에 시장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도세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현재 매도세는 패닉 셀링성의 공포 매도라기보다는 큰 규모의 주체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실현 손익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크게 급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얘기는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피알 지표로 살펴봤을 때는 폭락이 아니라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패닉 셀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익 실현성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보다 더 상회를 하고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포석을 만드는 건설적인 조정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기관발 수요는 여전히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양수 국면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국 투자자 수요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김치 프리미엄은 양수 영역에서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다시 반등 국면을 보이기 위해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크게 회복 국면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 기관발 수요는 매도세에 더 우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기관발 매도세와 달리 소매 투자자, 즉 개인 투자자 수요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매도의 중심에는 기관을 비롯한 큰 주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큰 흐름에서의 온체인 지표를 한번 살펴봤다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인 움직임들과 그리고 중요한 시그널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황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적은 에어갭이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구간들에서 또 매수 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매물대의 흐름들이 이렇게 계단형으로 패턴을 가지고서 나타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 구간들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매물대가 빈약한 공간들을 든든하게 채우고 가면은 중장기적으로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고 더 근본적으로 높은 상승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단기적으로 약세 시그널들도 추가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표는 비트파이넥스에서 공개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지표인데요. 현재 비트파이넥스에서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 대비 380배 이상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프렉탈 리서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롱 포지션이 급증하고 있는 구간들은 역사적인 패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요 구간들,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롱 포지션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고개를 조금씩 들면서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 대비로 월등하게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롱 포지션이 과도하게 편중을 보일 때는 롱 포지션 청산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과거 패턴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롱 포지션이 더 증가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가 이미 가격의 일시적인 조정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립토 콘테에서 제공하는 주요 알람 지표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가리키고 있는 시그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톡 투 플로우 리버스 지표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 지표가 굉장히 과열 국면을 보였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조정받는 국면들을 보였습니다. 이 구간들이죠. 그런데 이 시그널이 일정 부분 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 가격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추정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리고 그 벗어난 수준이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현재 단기 과열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표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일단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현재 시장을 다소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시그널들도 포착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강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7월 스테이블 코인 온체인 거래량은 무려 1.5조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은 중장기적인 유동성 관점에서는 호재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 온체인에서 제공하는 온체인 가격 모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상으로 아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녹색으로 표시된 가격이 1차적인 고점 가격인데요. 현재 그 구간에 도달하지 못했고, 현재 이 가격 구간은 138K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는 이 구간을 도달하고 더 상회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 짚고 가겠습니다. SEC가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SEC의 규제 스탠스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승인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블랙락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써온 양식서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승인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C는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직원 대상 지침을 발표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기조가 암호화폐 유가증권 규제 마련을 위한 중간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SEC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대출 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막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등 정책을 완전히 전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가 그리고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국 미시간주 연금이 아크인베스트에서 발행한 비트코인 ETF 주식을 20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총 1천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대략적으로 140억 정도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적은 양이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을 매집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8월 20일에 가지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부통령실이 업계 관계자들과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는 방안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채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매도벽과 매수벽은 전날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112K의 매수벽이 빠르게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매수벽은 110K에 가장 짙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갈색 고래가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집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녹색도 함께 매수세를 보이다가 매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물량을 던져내면서 바이낸스 거래소의 전체 CVD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까지 22평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22평선도 조금씩 하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에도 52평선을 테스트한 이후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현재 좁은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RSI도 중립 구간인 50을 터치하고 다시 하락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보다도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약화되는 국면들을 차트 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22평선을 다시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22평선을 넘어서고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RSI도 22평선을 넘어설 때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롱 포지션이 112K에 밀집이 되어 있고 숏 포지션이 115.3K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어느 구간을 먼저 청산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가격이 크게 반등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상승 소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추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52평선까지 지켜내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 더 추가적으로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구간을 확인하셔가지고 각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디테일한 전략들을 함께 가지고 가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클럽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